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홍보부장 안혜경입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본교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또 지금 현재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정말 환영합니다. 대전 여상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막 열심히 또 살리는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동아리입니다. 자, 오늘은 자율 동아리 친구들이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호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우리 1학년 윤혜련 학생의 여는 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10반 윤혜련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봄이에게 박치성. 민들레가 어디서든 잘 자랄 수 있는 건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바람에 기꺼이 몸을 실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겠지? 어디서든 예쁜 민들레를 피워낼 수 있는 건 좋은 땅에 닿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고, 바람에서의 여행도 즐길 수 있는 긍정을 가졌기 때문일 거야. 아직 작은 씨앗이기에 그리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혜련이 학생 목소리 어떠셨나요? 너무 예쁘죠? 네, 혜련이는 우리 학교에 동아리인 방송반에서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좋은 곡을 틀어주거나 아니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다음 공연은 좀 스케일이 큰 공연입니다. 우리 대전 여상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네, 아마빌라 오케스트라 입장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되겠는데요. 네, 굉장히 열정적인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아이돌 스타가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동아리입니다. 댄스팀 아람 나와주세요. 차렷 공수 경례. 네, 정말 춤을 잘 추죠. 저 친구들 아마 보시면은 쟤는 춤만 연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친구들이 학교에서 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이요. 반장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부반장도 있고 동아리 대표도 있고 책임 있는 역할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식이 남아 있는데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우리 본식은 우리 학교 교무부장 양재만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여상 교무부장 양재만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이맘때쯤 되면은 아마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바쁜 와중에도 저희 학교까지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교 설명회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전여상의 교감쌤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대전여상 조중택 교감쌤이십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3시에 오셨죠? 좀 일찍 오셨는데 학교에서 간식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 행사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번 주 2주 전만 해도 대전이 2.5단계라 2.5단계면 저희 학교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1단계로 내려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또 걱정하고 우리 학생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딱 좋은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답답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상당히 높고 파래요. 어렸을 때 봤던 하늘 모습이 요즘 나타나더라고요. 또 매스컴에 의하면 히말라야 산맥이 멀리서도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데 이 코로나가 환경만큼은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학교 교문 들어오면서 저희 학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컬러로 잘 보이죠. 꿈, 도전, 성취, 오케이 대전여상. 그게 슬로건이거든요. 3년 동안 학생들이 하는 슬로건인데 첫 번째 꿈은 뭐냐? 1학년 때의 슬로건입니다. 자기의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길러주기 위해서 꿈이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는 도전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업교육을 하기 때문에 뭐를 많이 따야 되냐면 자격증을 많이 따야 돼요. 그러면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취업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딴 학생은 27개까지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업체에 취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취인데 성취는 3학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졸업생의 80%가 취업을 했어요. 20%는 진학을 했고요. 그러니까 100% 성취를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80% 취업생 중에는 알다시피 작년에 저희 학교가 경사가 났어요. 공무원 시험에 6명을 합격시켜가지고 전국 최다의 합격을 냈거든요. 그 외에 공기업, 공단기업, 대기업에서 거의 대부분 학생이 아주 좋은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갈 수 없는 그런 취업처를 대전여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 학생 여러분께서는 대전자상을 믿고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해봤자 백물이 불여일견, 우리 교무부장님이 화면 띄어가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걸로 믿고 있고요. 잘 들으시고 후회 없는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학교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다 좀 굉장히 막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내년 1년, 길게는 앞으로 3년, 아니면 앞으로 평생, 100세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같으면 한 80년 이상을 더 살 겁니다. 그 삶이 지금 하는 선택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그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의 90% 이상은 그냥 맹목적은 물론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그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효과적일지 아니 바람직한 건지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반계고 들어가면 입학하는 날부터 야간자율 학습하죠. 그리고 3학년 되면 11시까지 야간자율 학습하고 끝나면 학원 가고 과외하고 그렇게 3년을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흔히 인서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1, 2등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일반계고에서 반에서 1, 2등 하려면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1, 2등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일반계고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는 이 과목들이 중학교 때부터 결정이 돼서 올라가고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하면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대학을 가도 또 대학에서 졸업하고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아마 취업 절벽, N포 세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20대, 30대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힘들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갖는 건 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목적이 본인의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막상 좋은 대학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작년에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서울대 취업률이 한 60%가 좀 넘게 났더라고요. 근데 실제 취업률은 졸업생 대비해서 실제 취업을 한 인원 취업률은 한 4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정규직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신문에 난 거 보면 남자들 평균 결혼하는 나이가 34살이랍니다. 여자들은 32살이고요. 근데 그 이유가 남자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평균 나이가 32살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직업을 가진 이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취업을 해도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전여상은 여러 가지 그 수식어가 붙어 다닙니다만 잘하는 거 3가지, 또 없는 거 3가지 이 정도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여상에 없는 거 3가지는 첫째, 지각생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1, 2, 3학년 등교 시간이 다 달라서 7시 50분부터 8시 그리고 8시 10분까지 등교를 하는데 8시 10분 되면 교문 앞에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교실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각생이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교복을 줄여 입거나 머리 파마 염색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 전교생 치마가 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아마 중학교 학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중학생들 교복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게 줄여서 입고 다니죠. 우리 학교는 그 교복에 대한 게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줄여 입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저희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하는 학생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뭐 화장실이건 어디건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담배 피는 학생도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 거 3가지.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3가지고요. 잘하는 거 3가지는 첫 번째는 저희 대전여상 학생들 인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학교에 공사로 들어오는 뭐 인부들이나 아니면 택배 배달하는 분들한테도 학생들이 인사를 굉장히 깍듯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 때문에 학교가 좋다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중학교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게 눈치 보이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대전여상에 오면 서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험 기간 되면 저희 학생들이 복도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떠들면 옆에 친구들한테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복도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뭐 알려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복도에 나와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3번째 또 잘하는 건 저희 대전여상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전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460개 정도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까지 합치면 한 500개가 좀 넘는데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가. 근데 이 5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이 모이면 500명이고요. 전교 10등까지 모이면 5,000명입니다. 좀 넓게 잡아서 전교 30등까지 모인다 그러면 15,000명이죠. 자, 이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만큼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도 대전여상이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 좋은 곳에 취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전교 30등 안에 든다 그러면 공부는 다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공부 이외에 본인만의 취업을 위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학교에서 그걸 든든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잘하는 것들 꼽자면 굉장히 많겠지만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그 대전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수식어들을 붙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대전여상은 아시겠지만 회계, 경영, 사무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상업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 아마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생활하면서 대학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대학 갈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겼는데 그중에 저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그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취업한 후에 3년 지나면 그 수능 시험 없이 또 고등학교 내신 성적 관계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진학 사례를 몇 개 좀 뽑아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충남대부터 서울시립대, 동국대, 경희대, 뭐 중앙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 많이 가죠. 또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취업처들 보시면 금융감독원, 뭐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굉장히 대학교를 졸업해도 가기 어려운 취업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런 회사의 아이들이 취업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3년 뒤에 옆에 있는 뭐 중앙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을 가고 있습니다. 실제 진학한 사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학교하고 연락이 끊기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요. 파악되는 학생들만 일부 대표적인 걸 뽑아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도 가고 또 취업도 하는데 취업하는 취업처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취업처와는 좀 다릅니다. 전국에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젊은이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쪽 분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느냐라고 일간지에서 조사를 했더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겠다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이 40% 정도가 됐고요.
나머지 기업체 25%도 대부분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이런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한다라고 응답한 게 한 20% 정도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이 요즘 젊은이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대전여상은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취업을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18명, 금융기관에 30명, 대기업 35명, 그리고 중소기업 104명 이렇게 취업을 했고요. 아까 저희 교감생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공무원도 6명 됐습니다. 그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 또 좋은 곳에 취업하기는 더 어려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는 더더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대전여상은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취업한 사람 중에 평균 40% 이상은 대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권 이런 곳에 취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여상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학교입니다. 전국 특성화고 중에 상위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좀 특별한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들을 빼고, 또 졸업생이 100명이 되지 않는 학교를 빼고, 이렇게 빼고 나면 정상적인 규모, 흔히 이야기하는 그 규모의 학교 중에서는 거의 전국에서 2위, 3위 정도 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저희 대전여상이 취업이 잘 된다 그러면 어디에 취업됐길래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느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취업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공공기관이고요. 최근 한 5년 동안 취업한 사례들을 좀 대표적인 취업처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런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이 갔죠. 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간 학생들 중에 최저점이 중학교 내신 성적 184점 정도 된 학생이 한국전력기술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점수가 더 낮은 학생도 있지만 좀 유명한 그 공사공단을 찾다 보니까 찾은 거고요. 공사공단 공공기관 간 학생 중에 중간 성적은 한 235점 정도, 그리고 최고 성적은 294점 정도 됩니다. 저희 대전여상 입학하는 학생들 점수가 그 한 300점 만점에 중간 정도 되는 점수부터 제일 상위권은 300점 만점에 299점까지 분포를 합니다. 좀 폭넓게 분포를 하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입학할 때 점수가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유지가 되면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겠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184점인데 공사공단 갔다는 그 이야기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성적이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 성적하고 크게 관계없이, 중학교 성적하고 크게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와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금융기관은 성적이 더 낮네요. 150점이네요. 저희 아마 150점이면 저희 대전여상 입학 커트라인 정도 되는 점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 성적은 228점, 그리고 그 최고 성적은 285점. 자, 세 번째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사무직으로 간 학생들 중에 최하 성적이 185점, 그리고 중간 성적이 한 223점. 금융권하고 대기업은 거의 비슷하죠. 최고 성적이 280점. 아마 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전여상 보내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길래? 먼저 교과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대전여상의 그 학과가 2개 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IT 사무행정과, 그리고 회계융합행정과. 둘 다 사무직원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IT 사무행정과는 IT를 기반,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을 기반으로 하면서 사무를 보는 사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고요. 그리고 회계융합행정과는 회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무 업무를 하는 사무 인력을 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쪽이냐 회계 쪽이냐하고 크게 차이가 있지만 실제 배우는 교과목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학년 때 그 배우는 교과목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있는 두 과목 중에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과목 두 과목 중에 선택. 나는 이 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의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과목 대신에 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총 과목이 차이가 나는 건 둘 중에 하나니까 총 두 과목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같은 과목을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회계융합 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과목 중에 선택 그리고 두 과목 중에 선택하든지 아니면 타학과 전공 과목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이제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들도 학부모님들 아시는 과목은 아마 체육이나 일본어 정도밖에 없으실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 학교에서 전문 교과라고 이야기하는 전공 교과고요. 그 사무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 이건 중학교 때까지 배워보지 않은 과목들이고요.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150점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금융권에 갈 수 있는 이유도 중학교 때 배운 교과목하고 전혀 상관없이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교과목이 중학교 때까지 배우던 교과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중학교 성적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입학하고 나면 누구나가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고 나쁘고하고 상관없이 고등학교에 와서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더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개 학과에서 배우고 나서 취업하는 취업처는 뭐 공통적으로 일반 행정, 사무, 회계, 총무, 비서, 세무 뭐 이런 쪽의 업무를 어떤 업무를 맡겨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도록 저희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학과별로 특성을 살려서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IT 사무행정과에서는 컴퓨터 관련한 쪽, 그리고 회계융합행정과에서는 뭐 세무나 뭐 회계 쪽으로 이렇게 특화돼서 더 심화 학습을 해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뭐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럼 대전여상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특성화고에도 물론 비슷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여상이 좀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높은 취업률에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대전시 전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이 저희 대전여상 취업률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마이스터고까지 다 합친 취업률하고 대전여상 취업률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죠. 저희 대전여상이 취업률이 좋으면 대전시 내 취업률 평균이 올라갑니다. 대전여상 취업률이 좀 낮으면 대전시 취업률 평균이 내려갑니다. 그만큼 대전시 전체 취업률을 좌우할 만큼 대전여상 취업률이 굉장히 월등하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그래서 취업률이 79% 공식적으로 집계된 교육부에서 인정한 취업률이 79% 정도 됩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오랫동안 취업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주력을 해서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 65명의 전체 선생님들이 취업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 못지않게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건 저희가 취업에 대한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학생들이 3학년 때 취업 추천을 받고 면접을 하고 나면 그날 면접 시험 끝난 다음에 바로 학교에 와서 면접 후기를 작성을 합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고 면접관들의 반응이 어땠고 또 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고 불합격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타이핑을 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별로 업종별로 규모별로 다 분류를 해서 최근 10년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취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연말에 취업이 다 완성이 되면 저희가 3학년 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취업 후기 또는 취업 사례를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해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교실에 1학년, 2학년 교실에 가면 취업 사례집이 각 교실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선배들 취업한 사례를 보고 본인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성하고 뭐 다 있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특히나 강한 부분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 그래서 이 선취업 후학습 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학교를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 3년을 하면 대부분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자격이 다 생기고요. 그렇게 해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들이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같은 서울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대전권에서는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이런 국립대학들은 다 이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직자 특별 전형은 수능 시험이 반영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반영이 안 됩니다. 면접이나 아니면 학업 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저희 대전여상 졸업생들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했기 때문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또 해마다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매년 3개 이상의 지원 사업을 해서 2020년 기준 올해 같은 경우 학교 예산 이외에 한 9억 7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들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다른 학교에도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거지만 대전여상만큼 이렇게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특성화고에 없는 대전여상에만 있는 것들을 한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전교생이 다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 일과표인데요. 아침에 등교해서 수업이 끝나면 4시에 끝납니다. 정규 수업이. 그럼 조금 쉬었다가 4시 20분부터 방과 후 수업을 2시간 정도 하고요. 방과 후 수업 2시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집에 가는 학생도 있고 또 남아서 더 공부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6시 10분부터 한 9시 정도까지 활동을 또 합니다. 이때 활동하는 게 대부분 전공 동아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요. 또 NCS 반이나 공무원 반 동아리도 이 시간에 활동을 합니다. 9시 정도 되면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가는데 이게 평일 시간표고요. 저희는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특강들이 운영이 됩니다. 물론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 다 무료고요. 희망하는 학생들만 참여를 하는데 주말에 특강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0명에서 80명 정도씩 매주 나와서 특강을 듣고 그 특강으로 자격증도 따고 취업 준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학금에 보면 김미라 장학금 같은 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선배입니다. 해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매년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는 선배인데 이런 선배들에 의한 장학금이나 교직원 장학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재학생 6명 중에 1명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전여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아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아마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CA라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상의 수업 시간에 하는 동아리 있죠. 그게 저희 30개 정도 있고요. 그건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 자율 동아리가 한 31개 정도 올해는 운영이 되는데 이 자율 동아리는 저희 학생들이 10명 이상 모여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필요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는 동아리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공연했던 오케스트라라든가 댄스반부터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요. 이 자율 동아리 이외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전공 심화 동아리가 또 한 21개 있습니다.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교과목들을 좀 심화 학습하거나 아니면 고급 과정의 자격증을 따거나 대회에 출전하거나 이런 학생들이고요.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동아리입니다. 크게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그 동아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이 1인당 3개 정도의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그래서 3가지 동아리를 가입할 때 첫 번째 공부하는 동아리, 두 번째 봉사활동하는 동아리, 세 번째 교양이나 취미생활하는 동아리 이렇게 3개 정도를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이따가 질의응답 할 때 지금 3학년 재학생인데요. 자격증을 가장 많이 가진 학생입니다. 학교 수업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격증을 27개 취득한 학생인데 좀 이따 질의응답 할 때 졸업생하고 같이 나와서 아마 질의응답 할 겁니다.
자, 저희 동아리 중에 아마 학부모님들 제일 궁금해하시던데 NCS 동아리하고 공무원 동아리가 있습니다. NCS라는 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채용할 때 사용하는 전형이고요. 그 해당 직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학생들의 경력이나 이력 관리까지 다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동아리입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성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학년당 한 25명 정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대전여상에만 있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학년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건 저희가 오랫동안 다양한 그 정부 부처 지원 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1학년에 맞는 과정, 2학년에 맞는 과정, 3학년에 맞는 과정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이외에 뭐 생생 그 직업 체험이라 그래서 특히 2학년 때 학생들이 회사로 일주일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회사의 직무를 직접 경험해 보게 하는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약 관계에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뭐 세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로 학생들이 체험을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체험을 다녀오면 학생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취업에 대한 의지도 달라지고 학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들을 꼽아보라 그러면 이 직업 체험이 거의 첫 번째로 꼽힐 만큼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외에도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졸업생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생들을 학교에 불러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멘토링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졸업생 멘토링 같은 경우 뭐 매년 재학생들 중에 한 3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졸업생들도 한 120명 정도가 학교에 와서 재학생들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학교를 찾은 졸업생들 사진이고요. 뭐 아이들이 그 재학생들이 선배들 취업한 선배들 만나는 걸 가장 즐거워합니다. 자, 또 뭐 졸업생들을 불러서 특강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한동안은 그 졸업한 졸업생 중에 대기업이나 공사공단 취업한 학생들을 불러서 특강을 좀 했더니 중소기업에 취업한 언니들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기업체, 여러 업종에 있는 선배들을 골고루 섭외를 해서 특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각 학년 단계별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아까 저희 교감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본인의 진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진로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고등학교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3월, 4월 그리고 2학기 9월에 진로 적성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데 1학년 과정을 주로 할애를 하고요. 2학년 때는 1학년 때 탐색한 진로에 맞춰서 20년, 30년, 40년 후의 먼 미래를 본인 스스로 설계를 하고 그 비전에 맞춰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체계적으로 삶을 살아갈까 이런 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합니다. 3학년 때는 이제 취업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주로 취업 준비에 주력을 하고요. 뭐 각각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1학년 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 1학년 때 가장 아이들이 1학년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건 이 선배 특강 그리고 진로 캠프 이런 것들을 가장 만족도가 높고요. 2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체험 프로그램, 일주일간 회사에 가서 하는 직무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3학년 때는 뭐 1, 2학년 때 했던 것들을 종합하기도 하지만 취업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3학년 때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의 면접 대회, 뭐 취업 포트폴리오 경진 대회, 이력서 자기소개서 발표 대회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뭐 그 산학 맞춤반이라든가 아니면 1팀 1기업 프로젝트라 그래서 기업체와 협약을 해서 동아리 학생들이 기업체에 필요한 것들을 프로젝트 형태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들도 해보고요.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자격증 취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교과 시간에는 그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뭐 기계가 바뀌고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기본 원리를 충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기본 원리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시간에 이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실무 능력에 관련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요. 이 방과 후 시간으로 부족하다 싶은 건 전공 심화 과정에서 심화 학습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심화 과정에 한 21개 정도의 전공 동아리에서 심화 학습을 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무료 특강으로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특강을 하고요. 뭐 주말에 하는 특강 같은 경우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하루에. 하루 종일 특강을 듣죠. 전문가들 모셔다가. 그래도 아이들이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매주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든가 은행 텔러 뭐 이런 것들을 자격증 특강을 하면 저희 내부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하시는데 보통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특강을 듣고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률이 한 96%에서 97%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죠. 자, 자격증을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1학년 때 기본, 2학년 때 필수 자격증, 3학년 때 선택 자격증, 그리고 고급 자격증까지 해서 이렇게 자격증 취득 로드맵을 정해놓고 학년 단계별로 교과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자격증 취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3학년 되면 평균 자격증 취득률이 한 9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9개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게 되고요. 많이 가지는 학생들은 한 반에 한 5명 이상은 2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좀 자격증을 적게 가진 학생이 4개에서 5개 정도 취득을 합니다. 뭐 주로 취득하는 자격증들은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자격증, 뭐 회계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컴퓨터 관련된 것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학생들한테 저희 재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학생들이 추천한 프로그램들 중에 글씨가 큰 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저희 학교를 5글자로 학생들한테 한번 표현을 해보라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결같이 공통적인 점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높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12월 말에 가면 1년 동안 있었던 교육활동들을 다 종합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 재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한 95% 정도 나옵니다. 학부모님들은 재학생보다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와서 96% 정도 나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만족도가 한 97%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학교 분위기는 뭐 같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함께 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한자로 봉생마중이라는 걸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성어입니다. 그 직역을 하자면 산밭에서 자라난 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그 삼배짜는 삼 아실 겁니다. 키가 한 2m 이상씩 자라거든요. 곧게 자라야지 삼배를 짤 수 있기 때문에 키가 2m 이상 자라는데 요 삼이 심어진 밭에 쑥이 싹을 트우면 삼보다 키가 커야지 햇볕을 받기 때문에 쑥쑥 자라난답니다. 나중에는 2m, 3m까지 쑥이 자란다고 하거든요. 주변의 환경이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그 대전 여상은 이런 그 학교 분위기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누구나 함께하는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사실 공부를 강조했고 아이들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못 써왔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 좀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 공부와 아이들의 생활,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환경이라든가 학생들의 그 좀 쉴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 같은 걸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껌껌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 앞에 있는 건물 밑에 1층에 보면 그 카페도 저희가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든 가서 쉴 수 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쪽 건물 따라가다 보면 그 브릿지라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 있는데도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같은 걸 갖다 놓고 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 걸 점점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학생들은 또는 졸업생들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저희 재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전여상에 입학하고 나서 입학하기 전에 몰랐던 재미있는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가장 재미있는 과목으로 많이 나온 게 회계였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회계하면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 중학생들한테는 회계하면 나 수학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회계는 수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희 학생들, 재학생들이 대답한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고 쉽습니다. 사실 일은 컴퓨터가 다 합니다. 어떻게 내가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다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또 학교에 입학하면 아주 기초적인 회계 용어부터 하나하나 다 똑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회계 쪽에 일을 한다 그러면 아실 겁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돈에 관련된 거 기계에다가 절대 맡기지 않을 겁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기랑 가장 친한 사람이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 관리를 맡길 겁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또 학교 다녀보니까 좋은 점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인성교육과 인사성 교육입니다. 아까 저희 아이들 인사를 굉장히 잘한다 그랬는데 이 인성에 대해서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뭐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뭐 취업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인성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각 분야 명사 100인이 꼽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 중에 인성 부분이 2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는 것보다 인성적으로 바른 것이 오히려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학교에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대전여상 보냈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은 잘 된다고 하는데 취업해서 맨날 허드렛 일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취업한 졸업생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취업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의사결정, 남들이 시킨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일, 일반 허드렛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 업무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문서 작성이라든가 고객 상담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의사결정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일이,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최근에 아마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학교 다니는 동안은 아까 보여드렸던 공부와 본인의 일상생활,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본인의 일과 그리고 본인의 삶과 그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인가를 틈틈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후에 본인이 지금 내린 결정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답은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전여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취득률이 대전시 최다이지만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평균 9개 이상씩을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뭐 전국 대회 나가면 거의 굉장히 많은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기관 표창도 최근 10년 동안 2번이나 받았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저희 대전여상에는 이런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친구와 동반 성장을 희망하는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저희 대전여상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생 모집은 올해 2개 학과에 IT 사무행정과의 내학급 72명 그리고 회계융합행정과의 6학급 108명 그래서 총 180명을 모집을 합니다. 한 반에 18명씩입니다. 어머니와 아버님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0명씩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생 수를 계속 정원을 축소해서 올해 모집하는 신입생은 한 반에 18명씩 모집을 하고요. 18명은 아마 아시겠지만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선생님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명씩 해서 총 10개 반이고요. 특별 전형이 90% 정도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면대면 면접도 없고 그냥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특별 전형에서는 심층 면접이 50% 반영이 되고 중학교 내신이 50% 해서 성적이 좋아도 면접을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성적이 낮아도 면접을 잘하면 합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없어지는 바람에 100% 다 중학교 성적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저희가 올해 만든 슬로건입니다. 내 인생은 상상 이상으로 업 된다. 내 인생을 상상 이상으로 업 시키는 학교. 그래서 대전여자 상업고등학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으실 텐데 궁금한 점은 지금부터 저희 졸업생들 앞에 좀 불러서 또 졸업생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 학교의 취업부장님하고 특성화부장님을 같이 모셨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졸업생들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업지원부장님 홍정훈 부장님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운영부장님 신극재 부장님입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셔서 합격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뭐 동아리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따로 학원은 전혀 다니지 않았고요. 뭐 방과후나 동아리 활동하면서 자격증 취득하고 아무래도 상업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인문계랑 다르게 뭐 회계나 이런 상업 쪽 공부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학교 수업 한 번도 안 졸고 그냥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학교 등수는 원하는 만큼 공부하면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학교 활동인 것 같은데 이게 학교가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뭐 외부랑도 협력돼가지고 뭐 세무사무소나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진짜 현장 체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더 할 말도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 입사 준비를 했던 것 같고 그 공부는 진짜 말 그대로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나 동아리나 방과후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것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등수 같은 거는 크게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자격증도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전 했는데 20개 넘게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진짜 원하는 기업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일단 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만 잘 들어도 학교 성적은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학원 이제 다니라고 아무래도 많이 주변에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학교 방과후랑 동아리만으로도 기본 자격증이랑 컴퓨터 전산 자격증, 금융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컴퓨터 자격증, 뭐 워드나 엑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취득 가능하시고요. 또 동아리 활동 통해서 본인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뭐 금융 자격증이나 뭐 그 이외의 자격증들까지도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은 안 다니고 학교 공부만 했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교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회계라는 게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1학년 때는 학교 공부 위주로 해서 성적이 많이 올렸었고요. 이게 좋은 점이 나중에 2, 3학년 때 좀 처지더라도 커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학교 생활 공부 위주로 하시고 2학년 때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취업하려면 NCS나 면접 이런 거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잘 짜서 하면은 좋은 기업 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상고 대전 여상을 나와서 그런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회사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다 되시는 건지. 저는 건강보험공단 재직 중인데요. 제가 지금 재직 중인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입사할 때 아무래도 직급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가면은 이제 뭐 6급 갑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를 하면은 6급 을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6급 을에서 6급 갑으로 승진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이제 재직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기간만 충족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든 뭐 자격증을 뒀다든 뭐 이런 거 여부 상관없이 자동으로 승급이 되고요. 그리고 보수에서도 아무래도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차이 외에는 일단 다른 기업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공단은 그런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옆에 많이 계신 분들이 아버지 뻘이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바라봤을 때 아무래도 좀 귀엽게 봐주시는 것도 있긴 하고, 실수를 좀 해도 약간 이제 딸뻘이니까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년 다 돼 가는데 솔직히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저는 대학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입사를 하긴 하는, 아니 대학교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 뭐 붙으면 가겠지만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회사에 다니면서 크게 이 사람과 뭐 차별 대우가 느껴진다 이런 차이는 전혀 못 느끼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좀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오히려 더 좀 당당하게 더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앞에서 이제 저희 고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지사 분위기는 지사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졸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거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자신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잘 해내고 이제 자기가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는 만큼 옆에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급 을로 입사를 하면 3년이 지나면 대졸과 같은 그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고졸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면 대학 같은 것도 가서 그런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사에서도 잘 자기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건강보험공단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데는 대졸이랑 고졸이랑 차이를 거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일하면은 대졸이랑 같은 급으로 자동 승진이 되고, 또 3년이 되면 이제 재직자 전용으로 이제 진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학도 같이 다니다가 이제 또 3년에서 5년이 되면은 이제 대리로도 승진이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6년에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대리도 달고 그 대학 학력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대학 다니면은 5시 퇴근이나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일정 학점이 되면은 장학금도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 점을 보고 또 그리고 고졸 사원이 수도 저희는 되게 많아요. 신규 채용을 하는 거 보면은 행정직이 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다 이제 6급 을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고졸 차별 같은 거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 정규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이 다 같은 회사네요. 혹시 다른 회사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재직 중이고요. 고졸은 6급 조사관에서 시작하고 대졸은 5급 조사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5급 조사관이 되려면 4년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4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24살이기 때문에 대학 다녀오신 분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20년도 졸업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제일 막내예요. 근데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집 자식은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뭐 진짜 대단하다. 뭐 고졸이라서 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고졸이라서 더 대단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버님 말씀이 정규직 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대전여상 같은 경우 비정규직으로는 취업을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이 희망을 하면 보내긴 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6개월 아니면 1년 이후에 정규직 전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때 보내고요.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보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률이 90%가 넘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취업부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취업부장 홍정훈입니다. 공공기관은 거의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만 고졸 공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간혹 가다가 그 계약직 또는 그 시간 근무 같은 경우를 요청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 실습으로다가 재학 중에 회사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 실습에 맞추어서 하려면 근로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으로는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채용 연계형이라고 하는 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은 가지 않고 다 정규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다니다가 퇴근을 해서 야간대를 다녀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저희 특성화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야간대 그러니까 회사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고요. 야간대 다녀도 되고 지금 한밭대에 야간대가 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지금 3년 후에 재직자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만 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수업이 토요일이나 휴일 때 또는 저녁 때 하기 때문에 대학 뭐 다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후에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대학 입학생보다 고3 졸업생이 더 적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업한 지 한 2년에서 3년에서 지금 갓 졸업한 학생들인데요. 혹시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가서 이렇게 캠퍼스 생활이나 대학 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먼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좋은 곳에 취직을 했지만 또 빨리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 대학 다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혹시 후회를 했던 적, 조금 갈등을 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도 일단 건강보험공단 재직 중인데 그 주변 친구들 인문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대학을 가니까 이제 제일 부러웠던 거는 저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9시부터 6시까지 뭐 근무한다. 그때까지는 회사에 묶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은 이제 수업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밥 먹고 놀고 막 노래방 가고 막 그런 게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도 부러운 건 사실인데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후회는 하지 않고 저는 다시 이 취업길을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 같은 게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지만 저는 이미 이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업무를 배우고 있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경제 개념이라든지 내가 돈을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게 더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럽긴 부럽지만 그래도 뭐 그 회사를 그만둔다 다시 대학을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갈등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나이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들은 다 노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회의감도 들었는데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젠간 취업 전선에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4년대 나온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 경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선택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해서 지금 선택을 다시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대학교 4학년을 졸업을 해서 그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것보다 지금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한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석사, 박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졸업한 것으로만으로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졸 채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또 좋은 학교에서 좋은 수업을 듣고 가능한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부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학교 간 친구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뭐 느끼긴 하지만 4년 뒤 어차피 똑같은 뭐 대졸자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야 회사고 그리고 저랑 똑같이 들어오신 동기분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노력하셨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원해주시고 가르쳐주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실 뭐 차장님들, 뭐 부장님들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동기 언니 오빠들도 얘기하는데 넌 참 잘 들어왔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너처럼 하고 싶다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저는 한 번도 부러웠던 적은 없었고 후회했던 적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입학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KDB 산업은행에 합격한 재학생 박세진입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계속 인문계 진학을 생각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대전여상에 대해 권유를 해주셨고 사실 처음엔 저도 아직 사회적인 편견이 남아있다 보니까 대전여상 가면 뭔가 친구들도 다 무서운 친구들만 있을 것 같고 취업해서도 뭔가 고졸이라는 편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저도 입학 설명회에 와서 선배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정말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고 이후에 대학교에 서울에 있는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같은 좋은 대학교들도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결정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왔더니 정말 인문계 다른 학교들에 전혀 꿀리지 않고 면학 분위기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인문계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생각이 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여상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꼭 하면 좋을 것 같은 활동들 혹시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네, 저는 현재 하나생명에 재직 중인 김아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활동 중에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활동이 지금도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1학년 때 지역정보 영재학급을 이수를 했어요. 그게 대전에 있는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딱 20명만 뭐 C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요즘은 정보화 시대니까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원을 해서 그 활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1, 2학년 때는 그 활동이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몰랐는데 취업할 때 돼서
뭐 면접을 가거나 그럴 때 은행을 가든 뭐 공기업을 가든 항상 면접에서 그 IT 쪽으로 질문이 항상 연관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서 그 정보영재 학급을 이수했던 거를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에 NCS 전공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그리고 금융권 준비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만든 동아리인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기 시험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NCS 성적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갈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해서 NCS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방과 후 활동으로 자소서도 많이 봐주시고 면접 연습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요 두 개 활동이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중에 정보 영재학급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아직도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영재가 아니라 지역 공동이기 때문에 대전 지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영재학급인데 실제 지원자가 많이 있어도 시험을 보면 우리 학교 학생이 대부분 합격을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로 거의 영재학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아무래도 회사 입사할 때 자소서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협동, 뭐 같이 활동했던 단체 활동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뭐 단체 활동 중에 문제가 뭐 생겼고 어떻게 해결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단체 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 활동을 하면 동아리 그냥 교내 활동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 대회까지도 되게 많이 출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상도 탈 수도 있는 거니까 동아리를 하면 동아리 활동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활동을 해서 대회 같은 것도 꼭 참가를 해야지 수상 이력도 남길 수 있고 대회가 또 동아리 학생들이 다 나가진 않고 또 일부 뭐 대표 뽑아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또 동아리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들을 또 제가 자소서 쓸 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대회 같은 거 있으면 꼭 다 그때그때 참석을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워낙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냥 교내 대회 같은 것도 열리면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저는 또 회사 쓸 때 또 자주 썼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에서 또 졸업생 선배들하고 뭐 1대1 뭐 1대2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링 같은 것도 엄청 자주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졸업한 이제 회사 선배님들이랑 멘토링 되게 많이 했는데 제 옆에 계신 선배님도 제가 저보다 2년 선배인데 제가 2학년 때 이제 회사 1년 차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장난으로 따라가겠다 했는데 진짜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면접관분들이 엄청 흥미있게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회사랑 관련된 사람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다 하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때는 사실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 건지 잘 목표 같은 것도 못 잡으니까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가고 싶은 회사가 정해지면 그 회사의 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봐서 원하는 인재상 같은 걸 보고 그 회사랑 맞는 활동 같은 걸 주요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실제로 회사 사이트가 이제 ERP로 이루어진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는데 그래서 저도 ERP 동아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관 지어서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뭐 세무사무소나 은행 같은 데 현장 체험도 많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런 진짜 현장을 나가서 일을 같이 하고 그것도 자소서에 연관 지어 쓰면은 그것도 면접 볼 때도 말 많아지고 하니까 뭐 동아리 활동할 때 대회도 참가하고 반장 부반장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 아까 얘기했던 NCS반이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반인 것 같아요. NCS는 진짜 한 번에 푼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진짜 1년 가까이 이상은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NCS반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하셨던 질문 중에 그 대학교 간 친구들 이제 부럽지 않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다음 달이면 25살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은 이제 진작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 1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해서 뭐 외고 가고 한 친구들도 지금 1년 내내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대전여상에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를 들어오려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뭐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인서울을 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그 대전여상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기 좋은 활동 중에서 저는 가장 꼽고 싶은 게 이제 동아리 활동이랑 여기 앞에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멘토링이나 그리고 직장 직무 체험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멘토링 했던 그 언니들이랑 직무 체험, 제가 은행으로 다녔는데 거기에 은행에 있던 언니들이랑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들과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을 면접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제가 뭐 엑셀 그 잠깐 찔끔 한 거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뭐 엑셀 천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면접에서 한 10번 정도 써먹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에피소드들을 만들 수 있는 활동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1학년 때부터 2년 동안 이제 했던 활동들을 3학년 때 자기소개서에 쓰려면 다 까먹고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한 줄씩 짧게 메모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거의 1년 내내 프로그램들이 짜여 있고 한 달에도 3개, 4개씩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이 됩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희망하는 학생만 참여하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또 다 제각각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 플래너라 그래서 책을 한 권씩을 나눠줍니다. 본인이 1년 동안 할 내용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기도 해서 나중에 3학년 때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 그걸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런 기록 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입학 설명회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한 번 더 있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혹시 오늘 못다한 질문이 있거나 학교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저희 입학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